블록체인계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편파적인 방송, 업계의 내밀한 속내를 시원하게 파헤쳐드리는 사심 토크 시간입니다.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인데요. 오늘도 치열한 코인판 선봉에서 열일하고 계신 세 분 모셨습니다. 비트소닉의 최선준 부대표, 플랫타의 박승호 대표, 파이엑스고 김기석 한국 매니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그럼 오늘 실무자 회의 주간 회의록 어떠한 안건들이 올라와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확산되면서 각국의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추진합니다. 업계는 긍정적인 의견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환율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반사이익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글로벌 SNS 킥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미등록 증권 발행 소속을 전면 반박했습니다. 승리를 자신한다는 입장을 밝혀 화제가 됐습니다. 부산경제부시장이 부산 블록체인 특구가 궁극적 방향성은 결국 암호화폐 특구로 가게 될 것이라며 자금 펀드 조성과 암호화폐 거래소 유치 계획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흥미로운 안건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세 분께서는 어떤 이슈에 가장 눈길이 가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가지 이슈 중에서 어떤 이슈에 눈길이 가시는지 먼저 최선준 부대표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이슈 공개됐어요. 어떤 이슈 가장 눈여겨보셨나요? 네, 저는 아무래도 이 첫 번째 중앙은행 금리 인하, 비트코인 기대감 올라간다는 부분이 가장 눈길이 가고요. 네. 사실 두 번째 안건도 거의 같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거시경제의 변화가 이 비트코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슈가 아무래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이슈에 가장 눈길이 간다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자, 다음으로는 박승호 대표님께 질문 드릴게요. 어떤 이슈 눈길이 가셨나요? 네, 우선은 저도 이제 부대표님 얘기처럼 첫 번째랑 두 번째 이슈가 이제 비슷한 이슈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자분들이 당연히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 궁금증과 관심이 많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안건이 중요한 부분이고 이야기를 할 만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네 번째 이제 부산 특구에서 암호화폐 중심으로 진행하는 부분, 그다음에 거래소 유치하는 부분도 재밌게 살펴보고 이야기할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거의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모든 이슈에 눈길이 가신다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첫 번째, 두 번째 이슈가 연관이 있고 특히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 점 특히나 더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기석 매니저님께도 질문 드릴게요. 어떤 이슈 가장 눈여겨보셨어요?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저도 역시 한 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생각을 해보겠고요. 방금 전에 박성 대표님처럼 네 번째 부산 블록체인 특구에 좀 관심이 있습니다. 특히나 저도 이제 거래소 함께하면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또 만들겠다고 네. 하니까 약간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세 분께서 비슷한 의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 세 분께서 픽해 주신 안건은요. 미중 환율 전쟁 속 활짝 핀 암호화폐란 주제로 코인 생존 토크 실무적 회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중 환율 전쟁이 뜨거웠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또 이슈가 됐냐면요. 환율 전쟁으로 해서 세계적인 증시는 계속해서 폭락을 했는데 비트코인은 급등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안전자산화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일단 최선준 부대표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경기와 세계적인 글로벌 경기 불안과 또 암호화폐 시세는 어떤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같이 거론이 되는 것일까요? 네, 일단 안전자산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아직은 비트코인의 그 성격이나 네.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전자산을 평가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대체자산으로는 확실히 인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미중 간의 환율 전쟁이라는 것은 그 환율 전쟁이 미치는 영향은 그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지고 사실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 그 금리 인하를 각 여러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고 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그 자산들이 네. 실제로 어딘가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처를 찾기 위해서 뭔가 어딘가에 흘러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금입니다. 그래서 금의 가격이 올라가고 금으로 이제 자산들이 몰리기 시작하는데 실제로 그거와 더불어서 비트코인이 이 대체자산으로서 어떤 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 비트코인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것이 과연 안전자산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거는 아직은 무리라고 보고요. 실제로 금이 시총이 한 8천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시총은 여전히 아직 250조, 300조 수준이고요. 아직은 너무 적은 시총이고 실제로 유통량도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안전자산으로 불리기에는 덩어리가 아직은 작아서 안전하다라기보다는 고위험의 고수익을 볼 수 있는 어떤 대체 자산으로서의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 이 시장의 분위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전자산이란 이야기 함께 꺼내주셨는데요. 안전자산이라기보다는 대체자산 혹은 대안자산으로 부르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더 합리적인 의견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안전자산화라는 단어가 어느 순간부터 계속해서 비트코인과 함께 등장을 했거든요. 그 배경도 좀 궁금한데 김기성 매니저님 생각에는 비트코인이 왜 안전자산화라는 단어와 함께 거론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근데 제 개인적으로 이제 뉴스들을 계속 쭉 지켜보다 보니까 한 지난 4월부터 계속해서 비트코인 가지고 안전자산이다라는 이미지로 계속 몰아가고 있는데요. 이것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미디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뜬금이 없었어요. 갑자기 한 4월 달부터 네. 갑자기 모든 미디어에서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다.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찾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여론이 몰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안전자산이라는 어떤 이런 포지셔닝을 주어준 것은 어떤 저희들의 어떤 의지랑 상관없이 미디어 쪽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이라고 부를 만한 포인트도 아마 있었기 때문에 미디어에서도 좀 같이 거론을 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어떤 부분이 있었을까요? 가장 대표적이었던 부분이 이건 익명의 어떤 자산가가 전체 비트코인의 25%를 사고 싶다라는 그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본 적 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희는 사실은 이렇게 자산을 불려나가고 뭐 수익을 내는 거에 집중을 하지만 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자신의 자산을 지키는 거에 조금 더 집중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대부호가 비트코인을 사고 싶다라는 어떤 의사표현 자체도 하나의 그런 반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안전한 자산인 것처럼 보여주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아마 앞에 말씀해주신 최선중 부대표님과 좀 동일한 의견이신 것 같아요. 아직은 안전자산이라고 부르기에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럼 박승우 대표님 의견도 궁금해요. 이게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안전자산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일까요? 우선은 그렇게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좀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라고는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비트코인은 이제 그 10년 정도 된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고요. 금 같은 경우는 아주 고대 옛날부터 이제 사용됐던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가치를 인정했던 거기 때문에 위험성은 조금 있긴 하지만은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이게 예전처럼 뭐 화폐로서의 기능은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법정화폐, 그러니까 실제로 국가에서 발행한 화폐는 경제랑 굉장히 민감하게 닿아 있거든요. 그래서 베네수엘라 사례가 있듯이 이 실제 화폐들은 뒤에 이제 묶어져 있는 국가 경제와 어떻게 보면 같이 동일선상에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환율 전쟁으로 인해서 이 국가의 화폐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반해서 비트코인은 지금 어떠한 경제적인 상황하고도 묶여져 있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전자산화의 포지셔닝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지금 받아들여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의 상황상 그리고 비트코인이 현재 사람들이 이제 거래하는 내역을 보면 그런 방향성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는 보지만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율 전쟁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처럼 보이기 때문에 좀 반사이익을 봤다 이렇게 또 보시는 것 같아요. 자, 반사이익을 환율 전쟁으로 인해 볼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 원인에 대해서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최선중 부대표님 그 배경이 무엇일까요? 네, 아까 계속 똑같은 이제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네. 실제로 비트코인이 그 반사이익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저는 현상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은 계속 그 지난 몇 달간 계속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고 실제로 여기에 불을 붙이는 것이 이 미중 간의 어떤 환율 전쟁이 될 수는 있지만 그거에 의해서 반사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실제로 앞으로도 이런 뭐 미중 간의 환율 전쟁이 일어나면 비트코인은 오르고 실제로 만약에 경기가 안정화되면 비트코인은 다시 안정화되면서 가격이 내려가거나 아니면 횡보를 걷거나 사실 이렇게 그 연관관계를 찾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그런 관계들이 계속 밀접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블룸버그에서 분석한 거에 의하면 금과 이 비트코인이 과연 그 가치가 패깅이 돼서 연관성이 더 가까워지고 있느냐라는 분석을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지난 한 반년 내지는 1년 전 대비 거의 1점을 만점으로 봤을 때 0.8 이상
이제 가까워지고 있는 실제로 금과 같이 어떤 안전자산 내진 대처자산으로서 가치가 그 환율이나 이런 글로벌 경기에 따라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자산의 가치로 인정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반사이익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과연 그것이 코릴레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반사 이익으로 보기에는 아직 그 상호 연관성이 그 정도로 밀접하진 않은 것 같다라는 의견을 또 주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또 최근 상황과 더불어서요. 일각에서는 BTC 관련해서 낙관론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잠에서 깨어났다라든지 여러 가지 또 발언들이 또 나오고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지금이 또 살 때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기상 매니저님? 이게 제가 한방 트레이딩을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입장에서 비트코인을 사야 되는 시점은 언제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작년부터 봤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을 할 때도 마치 내가 트레이딩을 못하겠으면 적금처럼 그냥 사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많이. 비트코인은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한 달 뒤에도 그렇고 사야 될 때는 맞습니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굳이 또 이어서 생각하기엔 약간은 억측이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그렇다기보다도 12,500달러를 돌파했을 시에는 상승이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있어요. 하지만 거기를 지금 저항받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의 움직임은 더 살펴보시고 들어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안정적인 의견을 또 취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박승우 대표님 의견도 궁금한데요. BTC가 지금 환율 전쟁의 반사이익을 보면서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라 이렇게 예상을 해도 되는 것일까요? 우선은 제가 이제 들었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찌라시 정보일 수도 있는데 네. 정보 중에는 이제 그 미국하고 중국하고 환율 전쟁을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비트코인을 가지고도 미국 측이랑 중국 측이랑 어느 정도 이제 싸움을 한다라는 얘기도 좀 들었던 적이 있어서 그래서 중국은 8K까지 좀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고 네. 미국 측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다보유자들이죠. 미국 측에서는 한 11K 정도 를 이제 높이려고 한다라는 걸 제가 한 3주 전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중 환율 전쟁도 있지만은 실제로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대척점이 중국에서도 굉장히 지금 뭐 거래소 네. 그다음에 암호화폐 관련해서 활발하게 하고 있고 지금 미국도 청문회도 하고 있고 지금 이 암호화폐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 대국이 어떻게 보면 환율도 싸우지만 비트코인도 싸우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BTC 가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2017년도 말에 굉장히 급격하게 막 한두 달 동안 상승했던 그 달을 제외하고 보면은 거의 그 당시에 고점과 마찬가지로 지금 맞춰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엄청나게 급격하게 또 비트코인이 이제 하락을 해서 한 400만 원대까지 내려갔을 때의 분위기는 비트코인은 이제 안 갈 거다, 암호화폐는 이제 없어질 거다라는 얘기도 있었지만은 현재 보면은 또다시 거의 최고점을 갱신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걸 봐서는 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상승 여력은 충분히 더 많이 보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방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미국과 중국이 환율 전쟁뿐만이 아니라 BTC를 둘러싼 전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또 이런 이야기까지 덧붙여 주셨는데 중국 하면 또 테더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환율 전쟁과 함께 또 테더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거론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연관 때문에 거론이 되는 건지 김기성 매니저님께서 짚어주시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테더의 거래량이 비트코인의 거래량보다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에 박성 대표님 말씀해 주셨지만은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량의 1위는 미국이에요. 네. 하지만 테더의 거래량 1위는 중국 그리고 러시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는 테더의 방향과 움직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또 최근 들어서 또 테더가 1억 달러로 추가 발행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유통량이 늘어난 입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 쪽 입장에서는 이제 마치 달러 유통량이 늘어난 거랑 진배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거든요. 환율 전쟁과 연관이 없다라고는 볼 수 없죠. 그래서. 그렇군요. 중국과 러시아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중국과 러시아, 특히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송금할 때 이 테더가 주로 많이 쓰인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김기성 매니저님께서 또 이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테더 활용이 높은 이유는 네. 비트코인보다 전송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에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고요. 그리고 일단은 속도가 느렸을 때 비트코인 속도가 느려도 왜 안 되는 거야? 이 문제는 송금이잖아요. 느려지는 와중에 환율이 변동이 생길 수 있어요. 비트코인 가격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테더의 활용성이 높고요. 네. 이 테더의 활용성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이제 중국의 수출 방향이
러시아 쪽에 제품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거기서 테더에서 테더로 송금하는 게 굉장히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제 중국 쪽에서는 송금용을 쓰기 좋으니까 늘어난 거겠죠. 네. 송금에 유용한 테더이기 때문에 테더가 중국에서 많이 이용되는 것 같다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점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왜 BTC가 아니라 테더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선준 부대표님? BTC가 아니라 테더일까? 네, 왜 중국에서 송금을 네. 하는데 비트코인이 아니라 아무래도 비트코인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또 싶거든요. 네. 왜 테더일까요? 방금 얘기해 주신 부분이 저는 가장 크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 가치를 보존한 상태에서 송금을 하는 것이 송금 화폐로서의 어떤 가장 큰 이점인데 비트코인은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네. 사실 안전자산이라고 불리기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변동성이 가장 적고 대신에 자기의 큰 자산을 실제로 좀 빠르게 전송할 수 있는 것이 테더의 역할이기 때문에 테더를 가장 많이 선호하고 많이 사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중국이요, 테더나 뭐 BTC 외에도 또 디지털 화폐를 발행한다 이런 이슈로 해서 또 계속해서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중국이 왜 계속해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드는 것일까요, 박승호 대표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결국에는 중국이 화폐 전쟁을 시작한 거는 중국이 굉장히 이제 시작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네. 지금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도 발행이 되고 있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도 진행하는 걸 보면은 달러의 패깅을 해서 하고 있어요. 결국에 테더도 지금 달러 패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리브라도 어떻게 보면은 가장 우선은 많이 보유할 거를 달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지속되면은 암호화폐 쪽에서도 가장 중심은 결국엔 달러 중심으로 좀 흘러가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암호화폐가 아닌 실제 화폐도 화폐 전쟁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암호화폐도 전쟁을 해야죠. 네. 안 할 수는 없죠. 그렇다면 지금 암호화폐를 중국이 이제 발행해서 이끌어가지 않으면 결국에는 달러 중심의 암호화폐 생태계가 생겨날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게 미국은 현재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중국에서 이렇게 테더를 이용해서 활발한 암호화폐 또 그리고 디지털 화폐도 발행을 하고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 입장은 어떨지 궁금한데 김기성 매니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제 음모론이 나와야 되는 건가요? 음모론이 있나요? 그렇다기보다도 일단 네. 기본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대부분 스테이블 코인들이 이제 달러에 패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행복한 시점이에요. 원하는 대로 발행량을 늘렸다가 출퇴할 수 있는 것을 종이화폐를 찍어내지 않아도 디지털 화폐로 다 커버가 되니까요. 네. 근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중국에서 방금 전에 박성원 대표님 말씀하셨지만은 중국에서 디지털 화폐를 또 만들어내겠다고 뉴스가 나왔었어요. 중국의 인민은행에서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낼 거다. 네, 맞아요. 그 이유가 이제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 세계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페이먼트 시장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 같았지만 네. 청문회를 열면서 리브라를 막 약간 이렇게 공격하는 입장이었잖아요. 이 시점에 우리가 먼저 선점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대처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확실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전쟁의 서막이 지금 또 현재 펼쳐지고 아닌가 또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테더는 그럼 과연 안전한가요? 부대표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네, 항상 지금까지 뭐 1년, 2년 동안 네. 계속 테더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굉장히 궁금한데 네. 과연 테더가 발행량만큼 달러를 들고 있느냐 실제로 지금도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다만 제 바람은 이 달러를 들고 있고 네. 실제로 문제가 없는 그런 어떤 암호화폐로서 인정받기를 바라고 있고요. 실제로 만약에 이것이 깨지기 시작하면 이것 또한 이 암호화폐 시장, 블록체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클 거라고 보고 있고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좋은 결과가 나오길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뉴욕 검찰이 최근에 또 테더를 고소한 바가 있는데 현재는 어떤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 김기성 매니저님 이 점 짚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난달 30일에 네. 이제 비트파이낸스의 테더사와 이제 뉴욕 검찰총장이 이제 청문회에서 뉴욕 최고 법원에서 이제 조사 기간을 90일 연장하라고 내렸어요. 그래서 비트파이낸스 쪽에서 이제 이의를 제기했었는데 그 네. 이의 제기가 받아들이지 않고 앞으로 90일 동안 또 연장해서 조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쪽에서는 이제 테더를 이용해서 너희들이 이제 손실된 부분을 뭐 파나마 본사를 둔 곳에서 뭐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너희들이 되게 불합리하고 그리고
투명하지 않은 것을 지금 제공했다, 손실을 입혔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일단 네. 조사 결과가 결국은 90일 뒤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뒤까지는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조금만 더 덧붙이자면은 저도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테더는 무조건 안전해야 된다입니다. 아, 네. 반드시 안전해야 된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박승우 대표님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도에 대해서? 어쨌든 이제 위험성이 좀 크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제 실제 은행 같은 경우는 네. 은행이 이제 위험해지거나 어떻게 보면 망하게 되면은 국가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손을 대게 됩니다. 그래서 뭐 국가에서 은행한테 돈을 보조할 수도 있고요.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조할 수 있는데 테더 같은 경우는 실제 문제가 생기면 누구도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책임이나 아니면 진행을 해서 위험성에 대해서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테더가 이걸 그 수많은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 위험성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저는. 하지만 안전했으면 좋겠다. 이 의견은 변함이 없으신 거겠죠? 안전해야죠. 안전하지 안전해야 한다. 않으면 큰일 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이요. 지금 상황 속에서 BTC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뭐 일각에서는 뭐 점유율이 거의 70% 넘는 수준까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에 촉각에 곤두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상승세 계속 이어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박승호 대표님? 저는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어디까지일지는 장담하지는 못하지만은 올해 아마 그래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제 생각에는 또 한 번 전고점을 깨고 올라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고점을 깨고 올라갈 정도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최선준 부대표님 입장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비트코인은 계속 그 가치가 상승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 과정 속에서 조금씩 등락폭은 있을 수 있지만 아까 표현을 이제 대체 자산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안전 자산으로 가기에는 갈 길이 멀지만 실제로 흘러가고 있는 부분은 많고요. 근데 안전 자산으로 가기 위해서 선결 조건이라는 것이 그 과거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기관의 참여 그리고 그 선물 거래소와 같은 어떤 파생 상품의 등장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렸을 때 실제로 안전자산으로 갈 수 있는데 안전자산으로 가기에는 아직은 굉장히 작은 영역에 그 속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수요는 늘어나고 실제로 관심은 지금처럼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하면 가치가 어느 정도 올라갈지는 그 저희가 상상할 수 없지만 가치가 상승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에는 사실은 이견을 갖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안전자산 얘기 계속 해주셨으니까 안전자산화 되기 위해서는 일단 시장 파이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커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야기 나눈 안건에 대해서 세 분의 한 줄 평을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최선준 부대표님께 바로 질문 드리죠. 한 줄 평 어떻게 내려주실 건가요? 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투자 자산의 한 축으로 이제 인정받고 가고는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다만 이제 이게 안전자산이냐라고 불리기에는 지금 변동성도 굉장히 높고 실제로 갈 길이 굉장히 먼데 앞으로 안전자산화 되는데도 이견이 있겠지만 안전자산화 되는 그 길까지 좀 부디 이 안정적으로 실제로 비트코인이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안전자산화 되는 그 길 가운데 부디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또 기원하는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박승호 대표님께도 질문 드릴게요. 한 줄 평 어떻게 내려주실 건가요? 네,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이제 환율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증권 시장이든 여러 가지 이제 금융적인 불안감이 조성되는 와중에서도 비트코인은 이제 상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봤을 때는 암호화폐가 세상에서 사라지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향성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세상은 암호화폐를 받아들였다고 이미 보여지고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세상은 이미 암호화폐를 받아들였다 이런 표현까지 써주셨네요. 마지막으로 김기성 매니저님께 질문 드릴게요. 한 줄 평 내려주시죠. 이번처럼 다양한 이슈 가운데서도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든 무슨 이유가 되든 간에 암호화폐의 시총 상승은 계속될 것이다. 가 제 한 줄 평입니다. 그렇군요.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파이도 커지겠지만 상승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세 분과 함께 가감 없는 토크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올게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